까하 까까라입니다. 추석 이후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한강 열바퀴 이후로 처음 라이딩 나온 건데 2주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유는 메이커가 오늘 행사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인스타 보고 알았는데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메이커고 이런 행사를 한 번씩 참여해서 새로운 자전거를 보고 또 어떤 자전거가 나왔는지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고 시승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직접 제품을 체험하거나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첫날인 오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에 드디어 왔습니다. 용비교고요. 오늘은 용비교에 사람이 텅텅 비어 있네요. 텅텅 비어 있고 이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2000 years later. 반포에서는 목적지 이제 행사장까지 이렇게 먼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강에 나오니까 그래도 사람이 좀 있네요. 러닝 하시는 분들도 아직 많고 워밍업이 되니까 동계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렇게 처음 말고는 동계 옷을 입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목적지는 잠수교가 아닌 이쪽 방향,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왼편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심히 이동해 보겠습니다. 행사는 1고급속 용산구 녹사평대로 11길 38번 오디바이크에서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행사장은 또 오늘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또 마스크도 준비해야 했고 일반 카페에서 이제 제품 뭐 전기 콜라고의 전기 바이크나 뭐 기타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전기 자전거 E64 체험 시승 행사 하는 것 같고 이제 관련 행사 진행 방법과 이제 자전거를 1시간 동안 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탑승 가능한 자전거는 이 자전거일 것 같습니다. 그 외 내부에 자전거와 이제 행사장에 오신 손님이나 관련된 분들이 계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행사장 내부에는 콜라고 자전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래 있는 이 제품은 마스터인 듯 하지만 마스터는 아니네요. 픽시고 어떤 모델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C50 구형 프레임으로 연식이 한 지금 64에서 60 그 이하 두 번째 이하인가 세 번째 이하인지 잘 헷갈리네요. 들어오시면은 콜라고 사인과 정말 올해 2020년을 알리는 뚜르드 프랑스를 알리는 상징인 옐로우 저지의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콜라고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프레임은 V3RS. 현재 프로팀에서 사용되고 있는 V 시리즈의 최상급 모델 V3RS죠. 네, 경량과 뭐 강성의 차이가 있다고 예전에 리뷰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 라임 그린과 옐로우의 이제 그라데이션 컬러가 부분 적용되어 있고 정확하게 딱 나는 최고의 자전거다 알리고 있죠. 전시되어 있는 V3R 같은 경우에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고 곳곳에서는 아니지만은 일단 같은 V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V1R을 타고 있는 저의 녹색 자전거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의 튜빙을 사용하고 있고 좀 다른 점이라면 좀 더 에어로바이크의 면모를 보이는 형태의 디자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비쉘 같은 경우에 V3R이랑 좀 다르게 높은 비비쉘을 갖고 있고 좀 더 뒷삼각형이 작기 때문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슬로핑도 좀 더 깊어 보이고 C티브와 다운티브, 체인스테이까지 이 균형이 좀 더 앞쪽으로 쏠려 있는 느낌도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에어로 형태의 디자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V3R을 처음 보네요. V1R과 또 V2R 있고 V3R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V3R은 또 찾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좀 더 다른 부분이라면 이런 식으로 프레임들의 추세죠. 뒷삼각형이 작은 형태로 많이 나왔고 외장 클램프 형식인데 이 부분에서는 내장된 클램프 시스템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스램의 2탭 구동계를 사용하고 있고 스템 같은 경우에도 아마 콜라보에서 나오는 컴포넌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핸들바에서 스템 내부로 그리고 헤드티브 쪽으로 빠지면서 케이블이 전혀 안 보이는 시스템으로 구동계, 무선 구동계에 연모와 인터널 케이블 사용하고 있는 프레임의 장점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또 이렇게 콜라보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이미지들이 달려 있습니다. 콜라보 진짜 역사가 깊죠. 이 아래 스페셜 컬러 C64의 스페셜 컬러 바이크가 한 대 있고 이 자전거는 슈퍼레코드 12단 EPS인 것 같네요. 대표적인 러그 시스템을 클램프 같은 경우에 러그 하단에 준비되어 있는 것 같네요. 깔끔하게 케이블 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쪽 모두 사이드에 케이블 홀은 없고요. 많이 유행이 되고 있죠. 그래블 바이크. 이 제품은 EGRV라고 전동 그래블 바이크인 모델명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그래블 바이크 최신 모델이지 않을까 싶은데 G3X라는 모델이네요. 기존 바이크와 마찬가지로 뒷삼각형이 작고 캄텔 형태로 기존 V 시리즈와 마찬가지인 튜빙을 갖고 있고 다운 C튜브도 마찬가지로 V3R이랑 흡사하네요. 시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들과 디자인을 공유하고 있고 일단 뭐 V 시리즈와 V3R과 흡사한 형태의 디자인이네요. 좀 그렇지만 그래블 바이크인 만큼 튜빙이 강성이 높고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 탑튜브에도 마찬가지고 또 한편에 C64 다양한 컬러의 프레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에는 마페이 완성차가 준비되어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데칼이죠. 가까이서 보면은 얼음이 얼어있는 듯한 프리즌 시리즈인 것 같네요. 컬러가 프리즌 실버 그리고 블루 레드 기존 컬러의 가장 이쁘다고 생각했던 프레임인데 여기서 프리즌 형태의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얼음이 얼어있는 듯한 라인이 디테일하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글씨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되어 있고 다행히도 스티커는 아니네요. 이런 경우 가끔 크롬 도장을 스티커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가장 역사가 깊은 마페이 컬러와 아마 이것도 오리지널 컬러인 걸로 알고 있고 아트 데칼 그리고 엘리메이트 이번 우승팀의
C64 팀카 모델입니다. 대회에서는 C64를 사용하지 않고 V3를 사용하고 있는데 컬러가 진짜 매력적입니다. 프랑스, 이탈리아의 국기와 좀 더 색다른 느낌이 여기서 보이네요. 기존의 이런 모델 시리얼 넘버 같은 게 하단에 음판으로 장착되어 있었는데 다운 튜브에 이렇게 물통 케이지를 넣을 수 있는 포트 두 개와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위치에 장착이 되어 있네요. 아마 에미레이트의 강한 이미지를 살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프레임,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질이 뭐였더라? 크로몰리죠. 크로몰리. 마스터 크로몰리가 맞나 모르겠네요. 얘는 스틸이네요. 스틸. 마스터도 아마 아디다스 에디션이구나. 마스터도 아마 제가 알기로 종류가 두 가지인 걸로 아는데 이 제품은 그냥 일반 마스터고 프레임 소재가 스틸이 있네요. 스틸이랑 크로멀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모델명이 기억은 안 나고 이 제품은 아디다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한 것 같습니다. 아디다스 디자인 이미지를 등에 메고 있네요. 정말 이쁘네요. 좀 더 이 프레임이 아디다스라는 모양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게 있고 컬러 조합은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요. 빨간색 베이스에 금색 라인이 들어가 있고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이 맞긴 맞나 봅니다. 105대 한정에 한 대 첫 번째 바이크 인지 딱 1이 써있네요. 150대 중에 한 대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아니겠죠. 콜라고 전기자전거 E64 체험 시승 행사에 와서 이 자전거를 한번 탑승해 봤습니다. 콜라고 E64 카본 프레임이고 이제 이 바이크의 특징은 이제 말 그대로 프레임은 E64 이름을 갖고 있고 컴포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템이나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대다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또 이탈리아니까 또 이탈리아 거 쓰는 건가요? 구동기 같은 경우에는 올테그라 전동 모델이 아니고 일반 모델인데 이제 좀 어떻게 나중에도 아마 충분히 전동 바이크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마빅 악시움을 사용하고 있고 전동 시스템은 또 따로 있습니다. 250W까지 나오는 거여서 전 살짝 놀랐네요. 시승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1시간 동안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시승 가능한 바이크는 이 프레임입니다. 위 버튼으로 이제 이 전기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블루투스 기능으로 페어링을 하면서 이 자전거를 출력을 또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 전체적인 형태는 C64와 거의 동일한 것 같고 알다시피 뭐 다소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 형태에서. 그리고 포크 같은 경우나 C포스트 같은 경우 이제 V1R부터 V2R, V3R, C64까지 그리고 기타 프레임도 공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다른 모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고 형태는 이렇습니다. 케이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DI2 포트도 있고 이제 케이블 앞 트레일러 뭐 뒷트레일러 브레이크까지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을 인터널 케이블로 갖고 있고 이제 여기가 뭐 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짝 열어서 뭐 충전 포트가 있네요. 아마 이 허브의 모터의 파워 충전선일 것 같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 성으로 한 50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프레임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큰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이제 파츠 같은 경우에는 기존 콜라보와 동일하고 이런 식으로 충전 포트 따로 있고, 그 외에는 C64와 좀 다른 점은 이제 형태는 C64인데 알고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러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그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좀 더 심플한 프레임의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C튜브 같은 경우에도 일자로 그냥 일반적인 형태를 갖고 있고, 튜빙 같은 경우에는 기존 러그를 사용하는 형태의 네이클로버 형태의 튜빙을 살짝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튜빙 형태는 콜라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V 시리즈랑 다르게 이제 캄테일은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C 시리즈의 그 네이클로버 형태의 튜빙이 좀 더 녹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64를 한번 대여해서 탑승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모터가 생각보다 되게 강력하네요. 이제 여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모드 변경이 가능하고, 생각보다 파워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일단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오르막이랑 내리막길을 반복하면서 자전거 도로 다운힐과 인도에서 역주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올라가 보고 있는데, 이제 한 번씩 파워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코너를 돌았을 때 이 출력이 갑자기 확 죽어버려가지고 생각보다 이제 이 적응을 못하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파워는 상당히 잘 나오고, 이제 엑셀 형식이 아닌 페달을 돌리면 이제 보조 파워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파워도 느낌이 지금 200W 이상 나오는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힘이 되게 강력하네요. 코너링 돌 때 조금 그 갑자기 파워가 끊겨버리는 그 현상이 사실 조금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게 뭐 파워가 나온 상태에서도 이제 좌우로 흔들 경우에 생각보다 컨트롤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워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페달을 멈추면 급격적으로 파워가 끊겨버리고, 어필에서도 충분한 파워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새롭네요. 확실히 오로지 본인 엔진 힘, 다리 힘으로만 타는 것보다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버튼 두 번을 누를 때마다 뭐가 바뀐다고 하는데, 일단 그 모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약간 아쉽고, 간단하게 탑승해보기 위해서 평페달에 클리시즈를 그대로 신고 타고 있습니다. 파워를 끊어서 안전하게 코너링을 돌 수 있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는 많이 타봐야 적응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좌우로 흔들었을 때 이 출력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진 못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라보 스토어, 올해 콜라보를 구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5% 할인 제품, 우승을 확실하게 알리죠. 올해는 콜라보입니다. SNS에
인증샷을 올리거나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이제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오시면은 다양한 프레임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제품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폴라고의 C64와 V3R 그리고 그래블 바이크와 시승해 볼 수 있는 E64 자전거가 준비되어 있고 가까이서 제품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까까라였습니다. 바이바이.